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와인이 다 1등을 차지하게 돼요. 레드도 화이트도.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미국 와인의 굉장히 큰 획기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와인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 바로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와인 산지를 크게 구세계와 신세계로 나눕니다. 네, 구세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일명 유럽 국가고요. 로마 시대 때부터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유럽에서의 식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와인을 만들고 마셔온 국가를 바로 구세계라고 합니다.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이렇게 와인을 종교적인 이유로든지 어떤 문화적인 이유로 만들기 시작을 한 곳, 이곳이 바로 신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세계의 와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자부심이 엄청 하늘만큼 차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죠. 서로가 와인 종주국이라고 다투기도 하지만 구세계의 와인을 만드는 산지 입장에서는 신세계는 별로 안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인들이 한참 잘 만들어지던 때 1970년대에도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와인은 최고였죠. 캘리포니아 와인들은 듣보잡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개념을 한순간에 바꿔준 사건이 바로 파리의 심판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사건 아시나요? 그 제일 예쁘던 여신들 3명 있잖아요. 써니, 헤라, 그리고 아테나, 아프로디테. 이렇게 세 여신이 서로 자기가 너무 예쁘다고 막 우겼던 거예요. 누구한테 심판을 맡기자 해서 저기서 그냥 양치던 파리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빨리 와서 심판 좀 봐줘 해서 걔가 이제 심사위원이 되고 보조 심사위원으로는 헤르메스가 이제 심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셋 다 너무 예쁘니까 파리스는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서로 다 선거 공약을 걸었죠. 최고의 부도 있었고요. 최고의 지혜도 있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파리스는 남자 아닙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아프로디테를 최고의 미녀로 뽑게 돼요. 최고의 미의 여신으로. 그래서 이런 재밌는 사건의 이름, 파리의 심판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캘리포니아 와인의 파리의 심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6년이었죠. 197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스티븐 스퍼리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샵을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 와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진 거예요. 프랑스 와인이랑 비교했을 때 세계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와인 수준이 어느 정도나 왔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와인 평론가들을 초청을 하고 와인에 관련된 기자들도 초청을 해서 이 와인이 어떤 건지 밝히지 않고 테이스팅을 해서 점수를 쭉 매겨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레드 와인이 보르도에서 나왔고요. 보통 까베르네 소비뇽이란 품종을 위주로 블렌딩된 와인들이 출품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샤또 무똥 로치드, 샤또 오브리용 같이 보르도의 매독의 1등급, 그러니까 1등하는 와인들이죠. 지금도 시장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 와인들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 유명한 와인들, 바타르 몽라쉐, 뿔리니 몽라쉐, 메르소라는 엄청 유명한 산지들의 와인, 그런 유명한 와인 메이커들이 만든 그런 와인들이 출품이 되게 됩니다.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캘리포니아 와인이 다 1등을 차지하게 돼요. 레드도 화이트도. 발린 거죠. 프랑스 와인. 그 당시에는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언론 매체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아요. 대신에 초대된 딱 한 명의 타임즈의 기자, 이 기자가 얘를 공론화하게 됩니다. 이 제목이 파리의 심판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고요.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인들한테 듣보잡이었던 이 캘리포니아 와인이 한 방 먹인 거예요. 그만큼 잘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납득하지 못했던 이 파리의 심판을 이제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재대결을 하자가 돼요.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네, 하지 말았어야 됐어. 왜 한 거야? 네, 결과적으로 또 캘리포니아 와인이 1등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리치 비냐드의 몬테벨로라는 와인이 1등을 하게 돼요. 프랑스 와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영화화가 돼요.
네, 그게 바로 한국에서는 와인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던 영화고요. 그렇게 완성도 높은 영화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조금 재조명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와인에 관련된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화도 몇 개 있습니다만 뭐 사이드웨이라든지 뭐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네, 그래서 오늘 시음할 와인은 1976년 실제로 파리 심판이 일어났을 때 10위 안에 들었어요. 파리를 했던 클로디발이라는 캘리포니아의 유명 와이너리 와인입니다. 거기에 출품되었던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란 품종을 블렌딩한 와인이었지만 저희는 그래도 미국 와인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잘 재배되고 있는 이 진판델이라는 품종의 와인을 시음을 할 겁니다. 절대 얘가 더 싸서 시음하는 건 아니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와인 사실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거든요. 국내에서도 무려 2번이나 대통령 취임식 때 만찬주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 와인을 시음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와인입니다. 가장 기다리는 시간, 시음 시간이 왔고 지금 한 잔을 시음을 하도록 할게요. 이 와인은 진판델 100%는 아니고요. 진판델과 뿌띠시라라는 굉장히 이름부터 귀여운 품종을 블렌딩한 와인입니다. 끝에 오크향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와인 자체가 굉장히 달달한 향이 좀 많이 감돌아요. 여러분 혹시 한약재에 많이 쓰이는 감초라는 향 아세요? 지금 감초향 뿐만 아니라 여러분 되게 잘 익은 검은색 과일 향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만나보긴 어렵지만 블랙베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좀 쉽게 받아들일 블루베리 같은 애들 되게 잘 익은 검은 과일 향. 그리고 지금 계속 숨 쉴 때마다 나는 게 그 오크라는 통에서 숙성되면서 나는 향이죠. 바닐라 향 엄청 많이 나고 그 담배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 길가에서 피는 그 담배 냄새 말고요. 와인에서 얘기하는 담배 향은 이 토바코의 나무잎 그 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저는 오늘 되게 달콤한 카라멜 향이 감도는 시가의 향이 좀 느껴지고 굉장히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지는데 입에서는 막 되게 텁텁하거나 무겁지 않아요. 단맛은 감돌되 조금 미디움 바디라고 할까요? 너무 걸쭉하지 않고 텁텁하지 않아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인이 오늘 뭐 파리의 심판, 파리스의 심판까지 신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와인을 일부러 제가 고른 이유가 지금 레이블에 보시면 새 여신이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 클로디발 간판을 이렇게 받들고 있듯이 네, 이 새 여신이 그리스 아마 신화에서도 파티나 연회를 주관했던 산미신이라고 해요. 뭐 빛, 환희, 축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세 가지 신인데 그 세 가지 신이 뭐 건강과 안녕도 기원한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 와인이에요. 네, 선물하기에도 꽤 괜찮겠죠. 네, 뒤에 있는 레이블에 보면 우리 1972년에 세워졌는데 전설적인 파리 심판 테이스팅에 참여해서 알려지게 된 세계적인 와이너리 뭐 이런 식으로 자부심 뿜뿜하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의 와인의 역사를 굉장히 크게 바꿔준 폭탄을 하나 날린 파리의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캘리포니아 와인, 뭐 프랑스 와인, 뭐가 더 낫다 못하다를 따지지 않고 드시면 훨씬 더 즐겁게 드실 수 있고요. 다 저마다의 와인 메이커의 어떤 철학과 노력이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나누어 먹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였습니다.